예, 신원식 실장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저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PPT 좀 올려주세요. 지금 육군 장성들의 명단 중 33%인 130명의 명단입니다. 최근에 육군 88명, 해군 20명, 공군 22명, 총 130명의 장성이 인물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그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되거나 삭제 대기 중에 있는 명단입니다. 지난 총선 직후부터 이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삭제 최초의 시행자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군인사로 알려진 충암고 출신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동기 신은봉 국군 인사사령관입니다. 혹시 국방부 장관 현재 재직 중에 있고 안보실장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무위키에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런 지시한 적 없고 저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긴장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위 세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충암파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국방에서 나왔는데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 없다. 네. 예, 정보 라인들이 다 충암고 출신인 것은 아시죠? 380명의 장성 중에서 4명인데요. 네. 그 4명이 많은 게 아닌데 네. 그건 억지로 몰아붙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다 정보 라인인데요. 정보 라인이라고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 장성들을 오히려 명예를 취소시키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우연일 수 있다. 보직을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지 네. 충암고등학교라고 해서 무슨 정보 라인에 네. 방첩사령관하고 칠철직 사령관을 임명했다는 걸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고요. 네. 그다음에 군의 보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네. 777 사령관, 소위 말해서 정보 수집 부대가 그렇게 주목받을 위치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관련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강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원님,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왜 과음을 지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중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병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변이 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질문 내용이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정정합니다. 질문과 내용이 틀렸어요? 틀린 거 지적해보세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개헌 문건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방금 대통령이 보셨잖아요. 저 자료가 그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강도록 보세요. 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하는 사람이 사실을 없습니다. 갖다가 여기서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그 자료를 내용 해설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야기 대통령이 했죠. 네.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반국가 세력의 간첩들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또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게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 그렇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네. 그 세력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총력 대응은 뭐예요? 그 세력에 대해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 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뜬금없이 갑자기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국민 총태세, 총력전 이런 표현을 쓰나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제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표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씀이 전혀 없고 그걸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실장으로서 갑자기 뜬금없는 총력전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총력전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나 조건이나 사회적 변화나 최근의 정치적 변동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 분위기를 훨씬 올린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요? 제가 봐서는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쟁으로 비유하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논쟁이냐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안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력 대응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종말을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 입장에서 무슨 환경의 변화나 정세의 변화나 외교상의 변화나 경제적 변화나 급격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주일 만에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일상적인 문제다? 70년 내내 80년 내내 분단 국가 내내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2년 동안 안 했어요? 예,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고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국가의 안전의 위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생존 문제 평소에 좀 보면 양문석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